네, 첫 번째 전설로는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신라 눌지왕 때의 충신 박재상과 그의 아내의 이야기인데요. 망부석 설합니다. 유독 충심이 깊었던 신라의 박재상. 왕의 명을 받고 눌지왕의 두 왕자를 구하러 떠나는데요. 고구려에 이어 일본에 도착한 박재상. 일본 왕의 신임을 얻은 후 극적으로 미해 왕자를 탈출시키는 데 성공하지만 자신은 잡혀서 고된 문초를 당하다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남편의 충심이 아내에게는 시련이었겠죠. 부둣가에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박재상의 부인은 그만 돌이 되어 굳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죽어서도 잊지 못하는 사랑의 그리움, 망부석이 21세기에도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할까요? 하죠. 한다면 해보고 싶네요. 물론 존재합니다. 네. 네. 첫 번째 이야기꾼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부 이경아. 지난 시간 자린고비 전설을 재해석한 밧줄, 소금, 매달린 사람으로 1승을 차지한 이경아. 과연 2승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자, 1승의 주인공 이경아 씨. 지난주 방송 보고 주변에서 뭐라고들 하던가요? 뭐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 주로 놀라는 반응이던데요. 놀라는 반응. 네. 지난주 아주 두 분 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아슬아슬한 경험을 벌였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야기 좀 슬퍼요. 네.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요, 아직은 한 번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오늘 이경아 씨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어떤 이경아 씨의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일단 로망이 담겨 있죠. 아하,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경아 씨의 얘기 박수로 정해 듣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 하지만 약간 현실과는 어긋난 설정을 가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 여기저기에 어딘가에 소금으로 만들어진 기둥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금으로 만들어진 기둥은 어디에나 있지만 굉장히 찾기 좀 어려운 장소, 구석진 곳이나 이런 곳에 발견됐고요. 굉장히 희귀하게 발견이 돼서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신기한 존재,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 소금 기둥은 우리 주위에서 전국은 그야말로 많은 소금 용도로 기둥 열풍.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박사님, 납다투어 이 소금 기둥 소금으로 관련 무엇을 특집 할수 프로그램을 있을까요? 편성하고 있었다. 네, 이 소금 기둥의 소금은 아시다시피 아주 고급 소금으로 먹을 수도 있고 단맛이 날 정도로 깨끗한 소금 결정체로 이루어진 소금 기둥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지만 도대체 어떤 이유로 생겨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어쨌든 희소성 때문에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고 자연히 이를 둘러싼 분쟁도 많아졌다. 정부가 나서서 최초 발견자의 소유권을 인정했지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먼저 갖다 파는 사람이 임자인 것을. 네, 요즘에는 이 소금 기둥만을 이용해서 조각을 하는 예술가분들도 아주 많다고들 하죠. 하지만 가격이 비싸서 아직은 대중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은 소금 기둥을 금 기둥이라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허름한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을 해치운 청재에겐 소금 기둥은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였다. 신용불량자 신세의 지갑에는 달랑 15,000원. 그나마도 밥값을 제하면 며칠을 버틸 수 있을지 아득하기만 했다. 네, 박사님, 이 소금으로 소금 무엇을 기둥, 할수 있을까요? 저거라도 찾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씁쓸한 마음으로 식당 문을 나서는 청재. 그때였다. 야, 임청재! 이 자식 어디 내놓냐? 이럴 땐 일단 뛰고 보는 게 상책이었다. 친구 믿고 보증 한번 잘못 썼다가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기를 벌써 몇 달. 웬만한 육상 선수에 맞먹는 스피드를 자랑하는 청재였다. 어우, 시기 되게 빠르네. 야, 뭐해 임마? 뛰어가 빨리. 잡아. 너 죽었다 너. 아유, 빨리 뛰어. 아유, 그럼 시기 되게 빠르네. 빚쟁이들을 따돌리는 데는 근처 야산이 최고였다. 이곳 지리에 박지 않은 빚쟁이들은 청재가 산에 오르면 욕을 하면서 돌아서곤 했다. 지도를 그릴 수 있을 만큼 산이 익숙해진 청재. 그런데
며칠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낯선 물체가 눈에 들어봤다. 사람 정도의 키에 햇빛에 반사되는 하얀 결정체. 청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거 설마 꿈이 아니라면 그것은 소금기둥이다. 소금기둥. 소금기둥이었다. 죽으란 법은 없다더니 한달음에 달려간 청재. 하지만 이미 소금기둥엔 주인이 있었다. 조금만 빨랐어도 내 차지가 될 수 있었는데. 억울한 마음에 소금기둥을 보고 있는데 이상한 것이 있었다. 뭐야? 왜 가만히 있는 거지? 남자가 소금기둥을 가져갈 의지가 없는 듯 앉아만 있는 것이었다. 주변엔 남자와 청재밖에 없었다. 순간 청재는 주변의 돌을 주워들었다. 돌 같은 걸로 기절시키고 내가 훔쳐갈까? 아니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더니 자신도 모르게 소금기둥을 빼앗을 궁리를 하던 청재는 놀라 정신을 차렸다. 빚쟁이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긴 했어도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던 청재가 아니던가. 청재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 서둘러 발길을 돌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로도 소금기둥 생각은 떨쳐지지 않았다. 애써 잊으려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간발의 차로 놓친 행운이 더 크게 다가왔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청재는 아침이 되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산을 찾았다. 아직 그대로네. 놀랍게도 소금기둥은 아직 그대로였다. 하지만 남자 역시 그대로였다. 작정을 한 듯 텐트까지 쳐놓고 소금기둥 앞에서 울고 있는 남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문득 머리를 스치는 게 있었다. 예술가였나? 네, 요즘에는 이 소금기둥만을 이용해서 조각을 하는 예술가분들도 아주 많다고들 하죠. 조각품으로 만들 생각이라면 아직 한 건 아닐 거고. 조각으로 만들기 전에 소금기둥을 훔치면 되지 않을까? 예술도 좋지만 우선 사람이 살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청재는 용기를 냈다. 운이 좋으시네요. 넉살 좋게 말을 걸어보는 청재.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인데. 이거 팔면 꽤 감 나오겠어요? 파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떨어지세요. 저 이런 거 살 돈이 없어요. 근데 팔지 않을 거면 이걸로 뭐 하실 생각이세요? 조각 같은 거? 조각이라뇨.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을 하십니까? 이 기둥은 특별하다고요. 이것만은 절대 안 돼요. 왜 난리예요? 고작 소금기둥 하나 가지고 문화 떨기는. 이건 그냥 소금이 아니라고요. 제 여자친구 세형이라고요. 여자친구? 소금기둥이 여자친구라니. 남자는 여자친구에게 차이고 제대로 실성한 게 분명했다.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뭐 이렇게 상대를 할 생각도 안 들고 기분이 나빠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약수터에서 내려와서 그냥 어떻게 점심을 해결을 하려고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수중에 있는 돈 몇 푼으로 빵과 우유를 사 허기를 때워보는데 하지만 그나마도 마음 편히 먹을 수가 없었다. 너 이 새끼 목국물로 빵이 넘어가? 넘어와? 이 새끼. 이번엔 뛰어보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잡혀 사채업자들의 사무실로 끌려간 청재. 뭐냐? 빨리 내려 들어와.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제발 살려주세요. 저를 찾아오실 게 아니라 형철이 그 녀석을 찾아가야죠.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게 친구를 잘 사귀었어야지. 보여줘. 무언가를 꺼내 청재 앞에 내미는 사채업자. 이거 보여?
이거 봐. 그건 말로만 듣던 신체 포기각서였다. 지장을 찍는 순간 청재 인생은 끝이었다. 청재는 그야말로 인생 막장을 경험하고 있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 하지만 돈 앞에 자비란 없었다.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지가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서 지가. 잠깐만요. 있어요. 돈 될 만한 게 있어요. 소금 기둥. 미친 남자에게 어떻게든 되지 않겠는가? 지금 청재에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시간만 좀만 주시면 제가 팔아다가 돈을 마련해 드릴게요. 정말 있어요. 청재의 말이 사실이라면 사채업자로서도 나쁠 게 없었다. 청재는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한다는 전제로 이틀의 시간을 얻어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남자에게서 소금 기둥을 훔쳐야 했다. 그것만이 청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울고 불면서 소주를 들이붓는 사람들이 상처는 금방 있는데요. 술과 안주거리를 사서 남자를 찾아간 청재. 남자가 실연을 했다고 확신한 청재는 술을 먹여볼 작정이었다. 처음엔 경계하던 남자도 어느 틈엔가 청재를 따라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권하지 않아도 스스로 꿀꺽꿀꺽 술을 넘기고 있었다. 일이 잘 풀려간다고 생각하는 청재. 그리고 드디어 남자가 입을 열었다. 얼마 전까지 사귀던 여자가 있었죠. 대학 1학년, 남자와 그의 여자친구는 서로에게 첫사랑이었고 그만큼 애틋했다. 하지만 마음만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전 그 애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좀 몰랐어요. 또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항상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건성으로 대꾸하며 남자를 살피는 청재. 그래서 여기서 헤어지자고 했어요. 전 뒤도 안 돌아보고 산을 내려갔다고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세영이와 연락이 되지 않더군요. 갈 만한 곳은 다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이곳에 다시 와봤는데 저 소금 기둥이 있는 거예요. 저건 소금 기둥이 아니에요. 저건 세영이에요. 난 알 수 있어요. 남자는 사랑의 상처 때문에 소금 기둥을 여자친구와 동일시하고 있었다. 남자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슬픔을 토해내더니 이내 쓰러졌다. 청재의 계획은 적중했다. 이제 남자가 자는 동안 저 소금 기둥을 잘라내려가면 다시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소금 기둥을 옮기며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남자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이걸 가져가야 저 녀석 또 집에 들어가지. 다 널 위해서야. 다음 날 아침, 청재는 실로 오랜만에 깊은 단잠에서 깨 편안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 모든 게 소금 기둥 덕분이었다. 포근한 침대 위에 누워 습관처럼 텔레비전을 켜는 청재. 그런데 최근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던 소금 기둥이 사실은 사람이 변한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국과수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청재는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 기자는 계속해서 그리움과 미련을 가진 사람들이 굳어 소금 기둥이 된다고 전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던 소금 기둥은 전부 회수되었고 죽은 사람들을 위한 위령제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그렇다면 저 소금 기둥이 남자의 말대로 여자친구가 굳어진 거란 말인가? 이건 그냥 소금이 아니라고요. 제 여자친구 세영이라고요.
불길한 기분에 휩싸여 산으로 뛰어올라간 청재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다. 그것은 새로 생겨난 소금 기둥이었다. 어제 마셨던 술병들은 어지럽게 널브러져 고스란히 남아있었지만 남자는 어제 술을 함께 마신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남자가 매일 앉아 소금 기둥을 바라보던 자리에 무릎을 꿇은 듯한 모양의 소금 기둥이 하나 더 생겨있을 뿐이었다. What can I say? It's little